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은 1차, 2차 모두 표준 용량을 접종하며 접종 간격은 약 8주에서 12주의 간격을 두고 맞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영상을 보시고 나서 1차 접종 시에 정말로 절반만 맞는 게 좋은지,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의 접종 간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셨어요.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용량은 1회 주사에 500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고, 절반 용량은 1회 주사에 250억 개 이하의 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1차 접종 시 절반 용량 투여에 대한 근거는 이상 임상시험 때부터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조는 운반체로서의 역할만 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끼워서 인체에 삽입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백신에 두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다른 하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입니다. 1차 접종 시 표준 용량을 맞으면 절반을 맞을 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에는 아데노바이러스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항체 또한 절반 투여 때보다 더 많이 생성되죠. 문제는 이 임상시험에서 아데노바이러스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둘 사이에 역의 관계가 관찰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데노바이러스 항체가 많아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에 란셋에 발표된 3상 연구 논문에서는 1차 접종 시 절반만 맞은 그룹이 표준 용량을 맞은 그룹보다 압도적으로 예방 효과가 좋게 나왔다고 보고를 했죠. 더구나 논문의 저자는 절반 용량 투여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1회분으로 2명까지 맞을 수 있으니까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고사항이 1차 접종은 250억 개 바이러스만 담긴 절반 용량을 투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1차, 2차 모두 표준 용량을 투여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 그 이유를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에 제출한 공식 데이터는 1번, 3번, 4번, 5번 연구 결과입니다. 저용량에 대한 이점은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연구는 지역에 따라 총 5개의 연구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연구에서 유일하게 1차 접종 시 절반 용량 투여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번 연구 데이터가 빠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식약처 및 질본의 현재 결정은 표준 용량을 투여한 연구 데이터만을 근거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너무도 중대한 사항에 왜 이번 연구 데이터는 근거로 삼지 않은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변수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월 23일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차와 2차 접종 시기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예방 효과가 상승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용량 투여 그룹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접종 간격도 다양하게 하여 연구가 진행된 반면에 절반 용량 투여 그룹은 18세에서 55세에서만, 그리고 접종 간격은 대부분 8주보다 길게 간격을 두고 진행이 됐죠. 즉 절반 용량 투여 그룹 예방 효과가 좋았던 이유가 용량이 절반이어서가 아니라 접종 간격이 길고 연령대가 젊어서 생긴 이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 저널에서 그렇게 절반 용량 투여 이점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절반 용량 투여의 이점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절반 용량 투여의 이점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표준 용량 투여 그룹과 절반 용량 투여 그룹 모두 같은 연령대에서 같은 간격을 두고 1차, 2차 접종을 한 후 효과를 비교했더니 결과는 다음과 같았죠. 뭐지? 순간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같은 조건에서 절반 용량 그룹의 효과가 더 좋았다면 절반 용량 투여의 이점이 더 확실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려면 A가 B보다 크다는 결론의 신뢰도가 95%가 넘어야 하는데요. 절반 투여 그룹의 예방 효과가 표준 투여 그룹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의 신뢰도가 95% 미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절반 용량 투여가 표준 용량 투여보다 효과가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 후 표준 용량을 투여한 연구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내려진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용량 투여가 표준 용량 투여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사실만을 지지합니다. 바로 둘 중에 뭐가 나은지는 아직 알 수 없다이죠. 그러므로 이번 연구 결과를 제외시키지 않고 통합해서 본다면 표준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절반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표준 용량과 절반 용량 중 어떠한 투여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일까? 저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둘 중에 뭐가 나은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둘 중 하나를 굳이 버리는 방법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백신을 투여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가장 예방 효과가 좋았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가장 예방 효과가 좋았던 서브그룹은 55세 이하에서 1차 접종에서 절반 용량을 투여하고 12주 뒤에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효과는 90%였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